국립공원 설악산에는 식물 752종, 포유류 24종, 조류 113종, 곤충 2445종 등 총 3945종의 생물이 산다. 1982년 유네스코 생물권 보존지역으로 지정된 곳이다. 그만큼 생태계의 다양성과 자연의 아름다움이 빼어난 곳이다. 산양의 서식지는 비무장지대인 고진동 계곡과 강원도 양구, 설악산, 경북 울진, 그리고 월악산이며 700마리 정도가 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산양이 자주 보인다는 능선을 향해 망원 카메라를 설치했다. 오후 2시, 산양의 모습이 포착됐다. 우제목 속과에 속하는 산양은 우리나라 초식동물로는 최초로 1968년 천연기념물 제217호로 지정되었다. 상위 포식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멸종위기동물 1급이며 국제적인 보호를 받고 있는 희귀동물이다. 먹이가 부족한 겨울에는 주로 마른 풀잎과 나뭇잎을 먹지만 새순, 나무 열매, 꽃잎, 줄기, 바위 이끼 등도 즐겨 먹는다. 다른 동물이 접근하기 어려운 험준한 바위나 동굴 등에 2마리에서 5마리씩 무리를 지어 산다. 암수 모두 뿔이 있고 산양으로 분화되고 난 후 거의 몇백만 년 동안 외형의 변화 없이 그대로 조상 형질을 간직하고 있어 살아있는 화석으로도 불린다. 두 쪽으로 갈라진 발굽은 유연하게 움직이는 집게형이다. 바위 절벽에서는 발굽을 크게 벌려 접지 면적을 넓히기도 하고 바위의 작은 돌기나 각이 진 부위를 움켜잡기도 한다. 발굽의 바닥은 딱딱하지 않고 부드럽다. 이러한 구조는 암석지대를 이동할 때 발굽을 안정되게 흡착시켜주며 뛰어내릴 때 충격을 흡수한다. 뒷다리가 앞다리보다 길어 높은 곳도 가볍게 뛰어오를 수 있고 몸의 털 색깔도 바위색과 유사한 회갈색이나 검은 갈색을 띠기 때문에 주의 깊게 관찰하지 않으면 자연에서 산양을 본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산양은 일반적으로 9월에서 10월에 짝짓기를 하여 약 8개월의 임신 기간을 거쳐 다음해 4월에서 6월까지 한두 마리의 새끼를 낳는다. 수컷은 짝짓기를 할 때가 되면 무리에 들어오지만 번식기가 아닐 때에는 무리에 들어오지 않고 혼자 살거나 수컷끼리 모여 지낸다. 지난 2월 중순 4일 동안 1m 정도의 눈이 내렸다. 국립공원 멸종위기종 보건센터 연구원들이 순찰에 나선다. 지난해 3월 이상기후로 폭설이 잦아지면서 눈 속에 고립된 산양이 먹이를 구하지 못해 굶어 죽는 상황이 자주 발생했다. 그래서 눈이 많이 내린 날이면 연구원들이 순찰을 돌며 산양 구조에 나선다. 구조활동은 저항령 계곡, 흑선동 계곡, 미시령, 한계령 일대에서 이루어지는데 그 중에서도 저항령 계곡이 눈도 많고 지형이 험해 순찰하기가 가장 힘들다고 연구원들은 말한다. 가파른 설사면을 지나 비교적 평탄한 지역에 다다르자 눈 속에 갇힌 산양 2마리가 미동도 못한 채 웅크리고 앉아있다. 산양의 뿔 한쪽이 잘려나가 보이지 않는다. 바로 뒤에는 눈 속에 파묻혀 목만 겨우 드러낸 새끼 산양이 보인다. 사람들이 다가가자
귀를 쫑긋 세우고 꼬리만 흔들 뿐 꼼짝도 하지 못한다. 사냥의 다리 길이는 50cm 정도여서 눈에 갇히면 물에 빠진 것처럼 허우적거리다 탈진해 죽는다. 겨우 눈을 빠져나와도 먹이를 찾을 힘이 없어 영양실조로 결국 죽고 만다. 다 자란 사냥의 경우 구조 중 발로 사람을 찰 수 있어 최대한 조심해서 접근해야 한다. 다리 잡아. 인정고충이 있으면 얘를 뭐 달리기만 했나? 안정을 시키기 위해 눈을 가린다. 마르지 않았는데 39도가 넘어간다고? 구조된 사냥은 약간의 체중 저하와 미약한 탈수 증상을 보였다. 동물 이송용 상자에 구조된 사냥을 넣어 보건센터로 이동시킨다. 보건센터에는 사냥이 머무를 수 있는 계류장이 마련되어 있다. 구조된 사냥은 이곳에서 봄이 올 때까지 식물 잎사귀와 건초 등의 먹이를 섭취하고 필요에 따라서 영양제도 맞으며 원기를 회복하게 된다. 추가로 발견된 수컷 1마리와 함께 구조된 어미와 새끼 2마리를 합쳐 모두 3마리의 사냥이 이 계류장에 머물고 있다. 어미와 새끼 2마리가 구조된 지점 인근에서 며칠 뒤 발견된 수컷이다. 새끼와 함께 구조된 10년생 어미다. 되새김질을 하며 휴식을 취하고 있다. 우리나라 사냥은 눈 밑에 검은 줄인 안선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 구조된 사냥들이 사람과 친해지지 않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 어린 사냥은 사람과 친해지면 야생성을 잃어 방사한 뒤 자연에 적응하지 못해 죽을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며칠 뒤 연구원들은 위치 추적기가 부착된 사냥을 찾아 나섰다. 연구원들은 지난해 2월 구조한 사냥 4마리에 위성 위치 추적기를 부착한 후 5월에 방사해 사냥 생태를 조사하고 있다. 사냥들의 위치 추적기에서 4시간 이상 수신음이 없으면 눈에 고립된 것으로 보고 구조에 나선다. 저희가 지금 작년에 구조됐던 개체를 지금 재방사한 개체가 있거든요. 그 개체를 지금 저희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폭설이 왔기 때문에 또 이대로 두면 또 이제 조난될 위험도 있고, 그런 작업 때문에 지금 위치를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위치 추적기를 몸에 부착한 사냥들의 이동 경로를 추적해 어디에 사는지, 무엇을 먹는지, 행동 반경은 어떤지 등을 조사한다. 아까 들렸는데 이동한 거 같아요. 지금 여기는 1마리 저희가 런텐을 나왔거든요. 1마리인데 지금 막 신호가 또 들렸다가 또 약하게 들렸다가 지금 계속 그런 상황입니다. 요 라인 원래 아니고 여기만 나오고 여기 있네요. 사냥의 움직임이 포착되자 연구원들의 발걸음도 빨라진다. 무릎 위까지 빠지는 눈 속을 내달려 마침내 사냥을 찾아냈다. 사냥은 눈밭에서 쫓기다가 지쳐 가만히 웅크리고 앉았다. 수의사가 사냥을 진정시키는 중이다. 예방적 차원에서 항생제를 일단 투여를 하고요. 그 다음에 기생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항기생충제제, 구충제
일단 투여를 하고 케이지가 이송 케이지가 준비가 되면 저희가 진정제를 투여를 해서 약간 진정을 시킨 다음에 이동시키는. 항생제 주사를 놓은 뒤 산소를 흡입시켜 진정시킨다. 목에 부착된 위치 추적기다. 데이터들이 이제 차근차근 모이게 되면은 어느 시간에 잠을 자고 어느 시간에 움직이고 어느 지역을 제일 좋아하고 얼마만큼 움직이고 어디서 뭐 이런 다양한 정보들이 이제 거기에서 분석이 가능한 거죠. 계류장에 이송된 사냥은 바로 신체 검사를 받는다. 채취한 혈액은 유전자 분석을 비롯한 각종 조사에 사용된다. 신체 크기와 특징도 정밀하게 기록된다. 사냥에 대해서 저희가 뭐 국내라든지 국외에서 이제 사냥에 대한 어떤 정보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관리를 하는 자체만이라도 와서 이제 혈액 샘플링이라든지 신체 각 사이즈를 이제 측정을 함으로써 어떤 사냥에 대한 정보를 이제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드디어 검사가 끝나고 사냥에 풀려났다. 봄까진 이곳에서 안전하게 지낼 수 있다. 낯선 환경이지만 사냥은 본능적으로 생존을 위한 필수품인 소금과 미네랄 덩어리를 찾아 핥기 시작한다. 야생에서 가장 부족한 것이 소금이다. 국립공원 멸종위기종 보건센터 연구원들이 내설하게 위치한 흑선동 계곡으로 순찰을 나섰다. 이곳은 센터에서 관찰하는 사냥의 서식지 중 하나로 연구를 위한 무인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다. 지난해 초 설악산과 월악산, 오대산 등 백두 대간에 155대의 무인 카메라를 설치해 조사한 결과 100마리 가까운 사냥을 확인했다. 무인 카메라 관찰을 통해 사냥의 서식지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사냥이 서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줌으로써 설악산, 월악산을 거쳐 지리산까지 백두 대간을 중심으로 파괴됐던 원래의 사냥 서식지를 복원하는 것이 목표이다. 제작진은 다른 지역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사냥의 서식지 중 하나인 경북 울진으로 향했다. 작년에 사냥이 23마리의 했던 그 사냥 사체가 발견되었고 울진에 원래 이제 그 한 마리가 지금까지 발견됐어요. 원래 이제 한 마리가 발견된 것은 1월 중순쯤 같은데 여기서 발견됐습니다. 아직도 그날의 흔적이 선명하게 남아있다.
지난해 3, 4월은 울진에 사는 사냥에게 끔찍한 봄이었다. 3월 23일 계곡가에서 쓰러진 사냥이 숲의 설가들에게 발견됐다. 그 이후 하루가 멀다 하고 사냥 폐사 신고가 이어졌고 23마리가 굶주림으로 목숨을 잃었다. 작년 같은 경우는 1m, 한 번에 1m 안 왔어도 2달 동안 먹이 활동을 전혀 못하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눈이 내렸거든요. 이런 어떤 조건들은 우리가 이제 환경의 문제로 이 지구 기온 이상 이런 문제로 결과로서 오히려 지금 사냥들의 서식 조건은 나빠지고 있다. 지난해 사냥의 떼죽음 이후 환경부는 최근 울진 왕피천 일대 5곳에 사냥이 먹이를 먹을 수 있는 시설을 마련했다. 그러나 이마저도 사전 조사 없이 이루어졌다고 환경단체들은 지적한다. 지금 이제 건초 더미하고 미네랄 박스가 있는데 하나도 먹은 흔적들이 없는 걸 봐서는 지난 겨울에는 사냥이 먹지는 않은 걸로 보입니다. 시설물 설치 이전에 사냥에 대한 생태 조사가 먼저 이루어져야 했다는 주장이다. 지난해 3월 23일 탈진된 채 발견된 사냥은 울진의 동물병원에 이송됐지만 야생동물을 치료할 수 있는 인력과 장비가 없어 종이박스 위에 눕혀 영양제를 투여하는 것이 전부였다. 한 시간 거리에 문화재청 지정병원이 있는 영주로 옮겼지만 6시간 만에 숨졌다. 폭설이 내리거나 혹은 자연재해로 인해서 야생동물이 탈진하거나 다쳤을 경우에 이 녀석들을 데려다가 제대로 치료할 수 있는 시설 혹은 이 동물들을 좀 제대로 봐줄 수 있는 수의 인력도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 걸 봤을 때는 국내 최대 야생동물 서식지역, 최대 사냥 서식지임에도 불구하고 수의시설이나 그 치료시설조차 없는 거는 사실은 이 지역에 대한 야생동물 보호관리에 대해서 정부가 거의 방치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사냥의 또 다른 서식지인 비무장지대로 향했다. 이곳에서도 사냥은 안전하지 못했다. 폭설이 그치고 눈이 녹은 곳에서 3마리의 사냥이 사체로 발견됐다. 1, 2년 된 어린 사냥들이 가죽하고 털만 남은 채 살이 잡히지 않을 정도로 야위어 있었다. 예, 8개월 9개월 정도 된 못 먹어서 죽은. 예. 살이 없어요. 만져보시면 뼈밖에 없거든요. 겨울에는 눈이 많아서 거기에는 다 털인데. 폭설 시 이동해 거주할 서식지의 부재로 인한 겨울철 굶주림은 사냥을 멸종 위기로 몰아넣는 심각한 위협 요인이다. 또 60년대 이후 또 70년대가 넘어서면서 이제 경제 발전이 되면서 경제 발전에 따른 야생동물의 서식지가 많이 이제 감소가 됐죠. 그런 이유로 인해서 개체수가 이제 환경 자체가 감소되다 보니까 개체수가 줄어들게 되고, 특히 사냥 같은 경우는 그 우리나라에 좀 어떻게 보면 잘못된 그릇된 그런 보신 문화에 의해서 많은 수들이 줄었습니다. 고라니 2마리가 눈 속에서 구조됐다. 고라니는 사슴과에 속하며 암수 모두 뿔이 없고 수컷은 위턱에 송곳니가 발달했다. 암수 한 쌍이 먹이를 찾아 산 아래로 내려왔다가 목까지 올라온 눈에 갇힌 것이다. 고라니는 사냥에 비해 번식력이 좋아 수가 늘어나고 있다.
현재 멧돼지 이상으로 개체수가 늘어나 농경지에 나타나기도 하고 차량과의 충돌로 죽기도 한다. 그래도 중국의 고라니가 멸종 위기종인 것에 비하면 상황이 낫다고 할 수 있다. 얼마 전 구조된 고라니가 충분한 영양 섭취와 약물 치료로 원기를 회복했다. 서식지에 눈이 녹아 고라니가 충분히 살 수 있을 거라 판단한 연구원들은 고라니를 원래의 서식지에 방사하기로 했다. 암수 고라니 한 쌍은 폭설에서 구조돼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본래 살던 곳으로 돌아갔다. 계류장에는 3마리의 사냥이 남아 봄을 기다리고 있다. 봄은 그들에게 희망이지만 사냥의 부활을 꿈꾸는 모든 이들의 희망이기도 하다. 이런 복원이나 보존 사업을 하는 것들이 결국 저희의 가장 큰 목표는 백두대간의 생태축 복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하나의 종이 한 지역에서 복원되는 것이 아니고 전체 백두대간의 생태축을 따라서 다양한 종들이 어울러 사는, 즉 생물종 다양성을 만드는 것이 저희의 목표이기 때문에 설악산, 월악산을 거쳐 지리산까지 백두대간을 중심으로 파괴됐던 원래의 사냥 서식지를 회복하는 것이 사냥 복원 사업의 목표다. 환경 보전 정도를 살필 수 있는 지표가 되는 동식물종을 깃대종이라고 한다. 사냥은 설악산의 깃대종이다. 사냥이 살아있어야 비로소 설악산은 살아있는 산이 된다. 사냥이 마음 놓고 살 수 있는 산, 그것은 인간의 양보와 배려에서 시작된다.